네, 또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실 밖에 공사를 해서 조금 더리 소리가 나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번에는 그동안 쭉 살펴본 AXI 프로토콜 지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메모리하고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걸 할 텐데요. 아직 툴을 설치를 안 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어쩌나.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AXI 버스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본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버스 자체를 설계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 슬레이브나 마스터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겠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버스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버스를 만들어서 동작하는 걸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버스에 뭐 메모리 리드라이트를 만들어내는 블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당되는 뭔가 슬레이브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거는 메모리하고 마스터를 일단 설계를 해서 동작하는 걸 보는 거죠. 그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금 뭐 신호수가 많아 보여서 그런데 메모리가 있고요. 메모리가 있고 마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호수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걸 뺀 거죠. 요걸 빼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바로 연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요 신호가 한 200여 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많이 보던 신호 이름으로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코딩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게 이번 세션의 목적인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뭐 알고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BFM AXI. BFM이 뭔지는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이 된 것이고 요겁니다. 요거. 이게 포트가 여기서부터 쭉 있습니다. 아까 쭉 본 요것들이 이제 다 AXI 버스 포트인 거죠. 여기 선으로 표시되어서 이름 붙여준 이런 놈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릴로그에서 그 파라메타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설계한 모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뭐 CID니 뭐 ID, ADDA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어드레스 데이터 with 데이터 with거든요. 지금 DFM이라고 하는 어떤 모듈을 설계를 했는데 이 모듈이 어드레스 32비트에 쓸지 나중에 64비트에 쓸지 데이터 32냐 64냐 이걸 나중에 그 실제로 쓸 때 결정을 하면 좋겠죠. 코딩은 하나만 해놓고 그런 용도로 이 파라메타를 쓰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든 유저가 쓸 때 좀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걸 파라메타라이즈해서 지금 넣어놓은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AMBA, AXI4 뭐 이런 게 디파인이 되면은 그 AXI4 피처를 쓰는 거고 아니면 AXI3를 쓰도록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차이는 보면은 burst length가 4비트에서 8비트로 락 신호가 2비트에서 1비트로 바뀌었다. 이거는 스펙 설명할 때 뭐가 없어졌다는 등 16 버스트 랭스에서 256 버스트 랭스로 바뀌었다는 등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형태로 코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제 버스 신호가 이렇게 채널별로 쭉 있는 거고요. 신호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BFM이 뭐냐 하면은 버스 펑셔널 모듈이고 뭔가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드는 목적의 모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 initial, begin, initial, 요 end 사이에 이 테스트 RAW, 이게 raw라는 얘기가 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read after write. write 한 뒤에 read 한다. read after write죠. 그건 메모리 테스트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값을 쓰고 읽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보는 것. 그게 이제 read up to write.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왜 두 개가 있는지는 봅시다. 왜 두 개가 있을까? 예, 뭐 스타트 어드레스가 다르네요. 이렇게 0번지에 스타트 했느냐, 뭐 10번지에 스타트 했느냐 그런 거고요. 뭐 burst 같은 거. 그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read after write all. 이건 뭐냐면은 특정한 메모리 번지에 예를 들어 100번지에 뭐 값을 쓰고 100번지의 값을 읽으면은 실제로 100번지에 쓰여졌는지 200번지에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 않나요? 내가 100번지에 쓰고 100번지에 읽었다고 했는데 하드웨어 설계를 잘못해서 100번지가 200번지에 이렇게 꼬여 있었어요. 그렇더라도 읽고 쓰기도 되겠죠. 어드레스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런 경우를 찾아내려면은 그 메모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능하면은 쓰기를 전부를 다 하고 읽기를 해서 제대로 읽어졌는지를 보는 뭐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게 이제 read after all, write all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메모리의 어드레스가 완전히 잘못되어 가지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 역시 이제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랜덤하게 어드레스를 제너레이션 한다든가 해서 뭐 체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간단한 메모리도 다양한 테스트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실습의 목적은 버스에 붙을 간단한 메모리와 BFM을 이용해서 버스 오퍼레이션을 한번 본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만들어서 BFM에 구동한다는 것이고요. 구현한다는 것이고 이때 이 시나리오들은 결국은 read와 write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read, write를 만듭니다. 타스크로. read 타스크. read 타스크는 AXI 버스의 경우에 어드레스를 구동하는 것과 데이터를 받는 두 개로 구동이 되잖아요. 마스터 입장에서. 왜냐하면 채널 두 개가 독립적으로 동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베릴로그에 fork join이라고 하는 랭귀지 컨스트럭터 이용해서 이 두 개가 병렬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모델링한 겁니다. 어드레스 보내고 데이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보내고 데이터 받는 거를 또 다른 타스크로 만들어서 동시에 수행시키는 뭐 그런 형태로 일단 코딩을 했습니다. 이때 이 타스크 입력은 어드레스 받고 사이즈 받고 랭스 받고 타입, 뭐 버스트 타입 그리고 아이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암바 AXI 버스의 여러 가지 컨트롤 신호와 관련되는 정보를 받아서 해당되는 신호를 구동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리드 어드레스 채널, 리드 데이터 채널. 여기는 어디서 왔냐면 여기 두 개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리드를 두 개의 채널로 구성하는 거니까 각각이 있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요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 무엇을 드라이브하고 또 그 다음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 무엇을 체크해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코딩을 한 겁니다. ACLK가 포스 엣지가 만들어지면은 ID 드라이브하고 어드레스, 랭스, 락 쭉 다 드라이브하고 밸리드를 드라이브합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A-ready를 기다립니다. A-ready가 제로이면은 계속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이 경우에 밸리드를 딱 구동하고 다음 클락에 ready를 봤더니 이게 ready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겠지만 이런 경우는 밸리드를 띄우고 ready가 0이면은 다음 write get까지 기다렸다가 체크하는 이런 게 이 파일 루프를 가지고 이제 구현한 게 됩니다. 그래서 AR ready가 0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1이 되면은 빠져나오고 밸리드를 0으로 하고 어드레스 트랜잭션은 마무리하는 거죠. 이것과 컨커런트하게 데이터 리드 채널도 동작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 랭스만큼 버스트 랭스만큼 데이터를 쭉 구동하는 포루프로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 클락의 바운더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코딩을 하면은 타스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이 지금 만드셔야 돼요. 실습할 때. 요거는 이제 그 리드의 데이터 채널을 쭉 끝까지 모델링을 이렇게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리드에 해당되고, 라이트는 채널이 3개잖아요. 포커 조인 안에 어드레스, 데이터, 리스판스. 각각 3개가 어드레스, 데이터, 리스판스 3개의 채널이 동시에 동작하는 걸로 모델링을 한 거고, 어드레스 구동하는 것, 데이터 구동하는 것, 리스판스 받는 것, 리스판스 받아서 뭐 오케이인지 아닌지 뭐 출력하도록 하는 이런 타스크를 만들어서 일단 버스 오퍼레이션을 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스터에 해당되고요. 반대편에 연결될 메모리도 액세스 만들어야 되니까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MEMXI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개 채널이 쭉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 간단한 메모리 블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라이트를 핸들하는 것과 리드를 핸들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AXI 버스가 5개의 채널이 2개, 3개씩 묶여가지고 리드와 라이트로 구분이 되잖아요. 한쪽 그 CPU A가 리드를 하는 동안 CPU B가 라이트를 할 수 있어요. 독립적이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라이트가 되는 것, 리드가 되는 게 독립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내부에 듀얼 포트 메모리를 하나 구현해서 라이트도 되고 리드도 되고, 그리고 이 메모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B램이라고 해서 블락 메모리, 또는 우리가 나중에 ASIC 같은 거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프리미티브로 쓰는 게 메모리 블락들이거든요. 그런 메모리 블락들이 통상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라이트는 라이트 이네이블 어드레스 데이터가 한 클락에 그냥 다 구동이 되면 라이트가 돼요. 핸드쉐이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리더의 경우는 어드레스하고 어드레스만 구동하면은 다음 사이클에 반드시 데이터가 옵니다. 요 메모리가 그렇게 동작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 AXI 리드나 라이트 프로토콜로 바꿔주는 게 리드 채널, 리드와 라이트 핸들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AXI 버스에 그 연동해서 만들 어떤 IP가 있다면은 실제 내부 IP는 이거고, AXI 버스에 붙이기 위해서 이런 핸들러를 구현해서 인터페이스를 완성해야 되겠죠. 어쨌든 메모리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준비를 할 겁니다. 메모리가 있네요. 메모리 역시 뭐 메모리의 사이즈도 뭐 파라메트라이즈해서 내가 1KB 할지 뭐 2KB 할지 이런 걸 나중에 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포트는 뭐 신호선이 많으니까 생략했는데 어쨌든 쭉 있는 것이고, 이게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해야 될 텐데, 시뮬레이션은 요 코드에서는 모델심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X심을 쓸 거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모델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심은 뭘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컴파일하고 시뮬레이션을 2개 스텝을 거칩니다. 뭐 케이던스의 그 NC심이나 다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뭐 일레보레이션, 컴파일 일레보레이션, 시뮬레이션 이렇게 3스텝을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모델심은 2개를 합니다. 뭐 라이브는 컴파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디에 저장할 거냐에 관련되는 거니까 미리 정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경우는 이제 워크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컴파일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모델심.arg라고 하는 걸 -F 옵션으로 받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여기 아닌가? 알고 아니네요. 뒤에 있는 거. 요게 모델심.arg. 여기 보면은 include verilog 파일 쭉 있습니다. 그리고 요 sim-define.v라고 하는 요 verilog 파일 여기서 컴파일 했는데 그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유저가 필요에 따라서 정의하고 싶은 define을 하는 겁니다. 뭐 내가 VC들을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리눅스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메이크라는 툴을 통해서 이 일정 순서로 해야 될 일들을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 이제 배치 스크립트를 가지고 할 텐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어디에 쓸지를 설정하고 컴파일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다른 거죠. 우리의 경우는 X심을 쓸 텐데 X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파일하고 시뮬레이션 할 겁니다. 그래서 배치 스크립트를 따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걸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메이크 했더니 뭐 컴파일 되고 쭉쭉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되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고, 요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그 read after write, read after write, 뭐 read after write, read after write, 뭐 burst operation 이런 것들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대로 쭉 수행을 해서 뭐 기본 시나리오 개념은 데이터를 쓰고 읽어서 같은 값인지를 보는 거였으니까 이 OK가 쭉 났다는 얘기는 메모리 오퍼레이션 제대로 됐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개념적으로는 BFM을 설명할 때 셀프 체킹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거죠. 내가 테스트 패턴 만들고 내가 드라이브하고 결과값을 내가 다 체크해서 OK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상황까지 코딩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이런 그 단순한 결과의 OK만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실제로 이제 웨이폼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웨이폼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던 신호 이름이죠. 이렇게 그것들이 어떻게 동작했는지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이걸 볼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에러가 나면은 이걸 열심히 보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전달된 코드에 BFM AXI 타스크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BFM AXI 그 벤치에 베릴로그 디렉토리 밑에 BFM AXI 타스크 언더바 trainee.vy라는 아마 그런 파일이 있을 텐데 내용이 일부 비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우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시뮬레이션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일단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창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예, 요게 여러분들이 공유한 디렉토리가 이렇게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 집을 풀면은 그 중에 BFM AXI 타스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가보니까 벤치 있고 디자인이 있고 심이 있잖아요. 벤치에 가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아까 봤던 탑이고요. 요게 이제 BFM이고 BFM에서 사용했던 타스크들이 있는 거죠. 이건 또 공유가 안 되려나? 요거는 안 보이죠, 지금? 비모로 된 거? 대답이 아무도 없죠. 아까 슬라이드를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여기 내용에 일부 빈 것이 있을 거예요. 이 VI를 한번 보고 요겁니다. 요 파일에 보면은 내가 뭘 봤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아까 리드용 어드레스 채널 뭐 이런 것들 여기에 각 신호선을 드라이브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뺐으니까 요거 이제 슬라이드 내용을 보고 넣으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채우면은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준비된 걸 가지고 갈 건데 디자인 벤치, 디자인 뭐 심에 가서 모델 심도 있겠는데 여러분 아마 X심만 있을 거예요. X심 가보면은 요 클린 BAT라는 게 있죠. 아까 뭐 첫째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런 걸 딱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불필요한 걸 이렇게 다 지워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인데 시뮬레이션을 하고 웨이폼을 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이 화면은 안 보이죠, 지금? 이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나? 요게 조금 전에 보셨던 Run Simulation BAT 배치 파일이거든요. 보니까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은 Xsim Xsim 여기 위에 있네요. 요게 X Elaboration 요게 컴파일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Elaboration 한다고 되어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
조금 이제 신텍스가 복잡한 이유는 몇 가지 이제 고려점이 있어서 체크하는 것 때문에 있는 거고요. 하는 거는 일레보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요. 티클 파일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티클.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이 GUI라고 하는 옵션을 가지고 인보크를 시키면은 요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xsim인데 xsim은 요거죠. 요거를 얘는 이제 커맨드 모드로 돌리는 거고 요거는 GUI 모드로 돌리는 거고 조금 이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요지는 elaboration, simulation. elaboration 할 때 프로젝트 파일, simulation 할 때 커맨드 파일을 하나 받아서 보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게 요겁니다. 거기 보통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요거. 여기 안에 보면은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 무엇을 컴파일해라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아니고 이건데 이게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프로젝트 파일. 보니까 베릴로그 컴파일을 돌리는데 컴파일 결과는 워커의 디렉토리에 넣고 요 인클루드를 할 파일을 여기서 찾고 베릴로그 파일 요거를 컴파일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프로젝트에 요 스크립트를 쓰고 싶으면은 여기다 이제 이걸 넣으면 되겠죠. 자기의 베릴로그 코드의 위치를 여기다 쭉 이렇게 맞게 넣어주면은 이제 컴파일하는 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네요. 예, 이렇게 두 개를 받고 요거하고 요걸 받잖아요.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창이 안 보이려나? 화면이 뭐 안 나오네. 네, 이렇게 컴파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컴파일을 했고요. 시뮬레이터를 돌리죠. 시뮬레이션 쭉 돌았고 비바도 시뮬레이션이 돌아서 이제 끝났다. 그때 이제 메모리 테스트가 오케이 됐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시뮬레이션이 된 겁니다. 시뮬레이션 됐으면은 왔다 갔다 해서 뭐 헷갈리긴 한데 웨이브 VCD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신호를 보려면은 요 run GTK 웨이브를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강좌 준비를 위해서 전달된 문서에 GTK 웨이브를 설치를 해야 되고 해당되는 패스를 어디에다가 environment variable로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게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오른 이쪽을 마우스를 클릭해서 우리의 경우 이제 버스를 보고 싶은 거니까 탑을 하고요. 컨트롤 A 하면은 여기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A 하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어펜드 하면은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죠. 전체를 보려면은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여기 아래쪽은 파라메타라서 그렇고요. 위쪽으로 쭉 가면은 신호들이 이렇게 안 보이지. 클락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네. 동작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뭐지? 결과는 오케이인데 뭐 그림이 안 나오고.
이 동작을 안 하는 어쨌든 이렇게 웨이브폼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 좀 이상한데 이게 한날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이 웨이브폼이 주밍이 지금 안 됩니다. 이 뒤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오죠. 뭐가 나오는데 이게 주밍이 안 될까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거는 뭐였냐 하면은 DFM AXI 타스크에서 심에서 X심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이 하면은 에러가 날 겁니다. 그 에러 나는 이유는 벤치에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요게 있을 거예요. 내용이 비어있는. 그런데 그거를 내용을 채워야 되니까 내용 채우는 거는 제가 공유를 할게요. 헷갈리니까. 이걸로 가지고 하세요. 원래는 여러분은 요거를 내용을 채워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좀 한번 해보시죠. 전체로 보내는 걸 어떻게 보내나? 전체로. 전송을 전체로 보내는 거 어떻게 보내나요? 위에 돌려야 되나? 왜 한 사람한테만 지금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는 사람. 네. 아, 여기 모두 됐습니다. 예, 모두에 갔습니다. 혹시 엑스심의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까만 화면이라서 보기가 좀 그러네. 예. 여기 보면은 run simulation bat 파일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GUI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뒤에다 이거 붙여서 하면은 여기 아니고 simulation bat의 GUI 제가 스크립트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에러가 나긴 하는데 이거는 뭐 무시됐나 뭐예요? 무시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안 보이겠네요. 여러분 구의로 하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윈도우즈에서 웨이브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커맨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 웨이브폼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도 되나? 또 화면이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르지만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툴들을 어떻게 잘 쓰는지는 이제 관련된 뭐 자료나 매뉴얼을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내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할 것 같은데요. 뭐 구글링도 좀 하고 해서 문제되는 걸 해결해 가면서 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버스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뭘 한 거냐 하면은 마스터 하나 설계하고 슬레이브 하나 설계해서 두 개를 그냥 바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동작을 시켜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준비되었으니까 버스 하나를 만들어서 멀티플 마스터와 멀티플 슬레이브를 연결해가 동작하는 걸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것이 되는데 버스 내부는 이렇게 생긴 거죠. AX 버스. 뭐 다르게 구현할 수도 있겠으나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구현하면은 뭐 적절합니다. 내부에 신호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먹스가 있어요. 먹스가 여러 개의 입력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색이 칠해진 게 어드레스 버스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드라이브 하면은 모든 먹스 입력으로 가고요. 그때 먹스 안에 일종의 그 디코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 안에 센트럴라이즈 된 디코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디코드에 의해서 이 슬레이브에 해당되는 주소가 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는 주소가 해당되지 않으니까 연결이 안 되겠죠. 거꾸로 슬레이브에서 데이터가 마스터로 보내져야 된다 그러면 하얀 선을 따라올 텐데 역시 여기서 어느 마스터로 리턴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서 보내주는. 이때는 뭘 가지고 하냐면은 이때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겠죠. 어느 슬레이브인지. 그리고 이때는 어드레스가 전달될 때 함께 갔던 채널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태그 중에 위쪽 어느 채널로 리턴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갔잖아요. 리턴할 때 그 채널로 리턴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구현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해당되는 어드레스가 드라이브 되었는데 아무도 해당되는 어드레스에 할당된 게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뭐 허공에다가 이제 메모리 오퍼레이션 한 거죠. 그럼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우리는 이제 디폴트 슬레이브라는 놈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어드레스다. 그러면 디폴트 슬레이브가 디코드가 에러 났어요라고 이제 마스터한테 알려주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쭉 나와 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 동안 쭉 살펴본 내용대로를 정리한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키워드만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채널 베이스드, 5개의 독립적인 채널, A 클락 싱글 엣지로 쓴다, 투웨이 핸드쉐이킹 한다. 그게 웬이드 레디 핸드쉐이킹이고 어드레스 컨트롤 하나를 묶여서 가고 데이터가 따로 가고 레이즈 슬라이스는 따로 설명 안 했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 인덴테이션 더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네. 레지스 슬라이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볼스터 베이스이고 어드레스 하나에 대한 볼스터이고 볼스터의 랭스를 내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최대 256까지 가능하고 멀티플 아웃스탠딩이 아웃 오브 오더고 데이터 인트리빙이 되는 것도 있었고 아토미나 익스클루시브한 것도 지원한다. 이제 키워드만 알면은 이게 이제 AXI 버스가 이렇게 대충 동작할 것 같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리더의 경우는 이렇게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전달되는 거죠. 마스터에서 전달되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디코딩을 해가지고 특정 슬레이브를 액티베이션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리더의 데이터는 슬레이브로부터 오는 태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어느 마스터로 리턴을 할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라이터의 경우는 어드레스도 보내고 데이터도 보내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낼 때 어느 슬레이브로 갈지를 알 수가 없지만 어드레스를 보낼 때 결정된 어떤 값을 데이터 채널로 보내서 럭스를 슬레이브 셀렉션 하도록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슬레이브는 오는 데이터의 채널 정보를 가지고 어느 마스터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리드와 라이터 중에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전달되는 파스를 이제 본 거고, 요거는 거꾸로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암바 AXI를 설계할 때 내부적으로 구현해야 될 내용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BFM AXI고 BFM 메모리 AXI를 두 개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놨잖아요. 이전 세션에서. 그래서 요거를 설계를 해서 여러 개를 연결해 가지고 버스 오퍼레이션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 세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메이크 해가지고 돌리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친다 그런 얘기였고요. 실제로 돌려보면은 마스터 블락 0, 0, 1, 0, 1, 0, 1, 뭐 2가 없나? 두 개밖에 안 한 모양이네요. 네. 예, 두 개, 슬레이브 두 개. 그래서 서로 잘 이렇게 어떻게 인트리빙이 아까 데이터 인트리빙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서로 중간중간에 끼어서 잘 동작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AXI 타스크가 BFM AXI 타스크가 조금 전에 한 프로젝트잖아요. 거기에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BFM하고 메모리, 요건 벤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타스크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 프로젝트가 수행이 안 됐다면 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암바 AXI의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 디렉토리에 심 디렉토리에 가서 러닝을 하면 되는 거죠. 자꾸 제가 포인트를 액티베이션 하는 걸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잘 안 보였네요.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동작하는, 여기 메이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그 run simulation.bat를 더블 클릭함으로 해서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지는 이거죠. 네. 이 슬라이드가 아니라서 포인트가 또 안 되는 거군요. 이렇게. 여러분의 트레이닝, 요 슬라이드 보면은, 요거 암바 AXI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면은, 벤치의 탑밖에 없을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연결해야 돼요. 신호선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걸 여러분이 채워야 되고, 내부가 좀 빠졌을 겁니다. 디자인에는, 이게 이제 버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뭐, 먹스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버스의 탑은 요겁니다. AXI 스위치 AXI 같은 경우 스위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그러더라, 네트워크라고 그러기도 하고, 버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스위치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탑이 되는 거죠. 버스의 입장에서. 그리고 심 디렉토리에서 요걸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들여다보면은 프로젝트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이제 커맨드가 스크립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TCL은 티클을 얘기합니다. 비바도에서는 티클이라는 걸 써가지고 뭐 이것저것 툴을 제어하는데 티클이 뭐 툴 컨트롤 랭귀지인가 뭐 그런 약자거든요. 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러닝을 하면은 뭐가 없다고 많이 나오겠죠. 첫째, 요 프로젝트 요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를 끊고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걸 열었거든요. 프로젝트. 이렇게 또 공유가 되는 모양인데 수치가 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제 디렉토리 구조를 명확하게 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거북하지 않을 텐데요. 보면은 나의 위쪽에 벤치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탑을 쓰는 거고 조금 전에 했던 프로젝트 있잖아요. DFM AXI 타스크의 벤치에 있는 DFM이나 메모리나 이런 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프로젝트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버스 스위치 요거를 이용해서 버스로 쓰는 거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보면은 실제로 메릴로그가 어디에 있는 걸 가져와서 내가 컴파일러 쓰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화면이 공유가 안 되나요? 잘 모르겠다. 예, 요거 한번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넘는 것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지금 코딩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AXI 버스의 벤치의 탑.v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게 있겠죠? 암바 AXI 벤치 메릴로그 밑에 탑 언더바 트레이닝.v라는 파일이 있을 텐데 이 파일 내용이 좀 빠졌을 겁니다. 그거를 채우면 요게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고 저녁 때 해당되는 파일들을 좀 채워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또 쉴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하죠. 이번에는 APB를 할 건데요. APB를 왜 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XI 버스에 붙을 조금 성능이 높지 않은 블락의 경우는 APB로 많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AXI to APB 버스 브릿지라는 걸 이제 쓰게 되겠죠. 많이 그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는 APB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APB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AXI to APB 브릿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PB 버스는 이렇게 여기를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리얼 컨트롤러, UART, 뭐 타이머, 패럴 IO, 키패드 뭐 이런 성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블락들은 APB에 붙고 브릿지를 통해서 메인 버스에 붙게 되는데 여기는 AHB로 되어 있지만 이게 뭐 AXI나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ARM에서 상당히 뭐 99년이면 좀 오래되었지만 초기에 말하자면은 그 SOC라고 만든 레퍼런스 디자인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B가 있고요. 이렇게 뭔가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예, APB는 사실은 버스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브릿지가 있죠. 왜냐 APB끼리 뭔가 연결해서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항상 HB나 AXI 같이 메인 버스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 브릿지 형태로 쓰게 됩니다. 로우 파워에 적합하고 뭐 이런 좋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뭐 복잡하지 않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APB도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변했는데 가장 초기 버전은 암바2 APB이고요. 뭐 특별하게 언급할 수 없을 만큼 간단하고 암바3, 암바4로 가면서 몇 가지 기능들이 이제 익스텐션 됐습니다. 초기 APB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반드시 두 사이클 만에 끝을 내야 됐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3에서는 웨이트 할 수 있도록, 즉 우리 그 AXI에서 valid ready 신호를 가지고 핸드쉐이킹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 한다고 그랬잖아요.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그거죠. 뭐 데이터를 어느 정도 빨리 보내고 받느냐를 내가 좀 조정하고 싶다 그런 건데, 이 APB는 그런 게 없었다가 APB 3에서는 그게 지원이 되고 동시에 또 읽고 쓰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2에서는. 이제 그게 3에서는 그게 반영이 되었고, 4에서는 그 트랜잭션 프로텍션, 즉 그 트랜스퍼 타입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트랜잭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게 좀 추가되도록 되어 있고, 암바 APB 2하고 3의 경우는 파셜 액세스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32비트 4바이트짜리 버스였다면은 항상 4바이트 읽고 쓰기밖에 안 되었었는데, 거의 1바이트나 2바이트를 읽고 쓰고가 지원되도록 프로토콜을 바꾼 거죠. 그래서 스파스 데이터 트랜스퍼도 되게, 또는 뭐 파셜 액세스가 되게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가장 초기 버전의 그 형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간단하니까. 신호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클락이 있고, 리셋이 있고, 어드레스, 셀렉션, 이네이블, 라이트, 데이터 읽고 쓰는 것 두 개 분리되어 있고, 다 P가 붙었죠. 아까 AXI 경우는 뭐 A나 AR, A, W, 뭐 R, 뭐 이런 뭐 나름대로 이름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다 P만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브릿지가 있고 이쪽에 시스템 AXI 버스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이 실제로 이제 그 버스 신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신호들이 공용으로 거의 쓰고 따로따로 쓰는 거는 셀렉션 신호를 많이 씁니다. 셀렉션 신호는 메인 버스에서 어드레스가 드라이브 되면은 어느 APB 슬레이브가 지금 선택이 되었다라는 걸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몰 x가 이렇게 뒤에 붙어 있잖아요. 이 x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 버스 브릿지에 APB 블락이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R 데이터는 하나만 표시되어 있지만 이 R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드라이브 하는 모듈이 여러 개잖아요. 바깥쪽이 아니라 이제 APB에 붙을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디바이스가 읽기를 하면 데이터를 거꾸로 보내줘야 될 텐데, 그 보내주는 게 다 여기에 한복 연결될 수는 없죠. 요건 이제 온칩 버스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 안에서는 트라이스테이트 버스 이런 걸 안 쓰거든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아마 구현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브릿지고, 이 브릿지에 연결된 실제 디바이스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내가 셀렉션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동작되는 게 어떤 사이클 상태에 있는 것인지, 어드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현재 읽기냐 쓰기냐를 알려주고, 뭐 리셋 클락은 있고요. 라이트 데이터는 받는 거고, 리드 데이터는 이제 밖으로 내보내주는 이런 형태의 구성이 작은 규모의 주변 장치 컨트롤러용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타이밍도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2사이클이에요. 하나, 둘. 시작할 때 어드레스를 드라이브해서 계속 드라이브 하면 되고요. 라이트가 아닌 경우는 로우로 하면 되고, 셀렉션 신호는 이렇게 띄우는데, 이 셀렉션 신호는 사실 어드레스와 관련이 있겠죠. 어드레스 디코딩 되면 P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이클이라는 걸 알려주는 P 이네이블 이렇게 뜨도록 되어 있고, 뭐 이건 사실 의미가 없죠. 항상 2사이클이니까. 그리고 리드이니까 두 번째 사이클의 데이터가 실립니다. 요 어드레스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가 여기에 실린다는 거죠. 리드란 얘기는 APB에 달려있는 블락이 데이터를 밖으로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라이터도 역시 2사이클은 하나, 둘, 어드레스, 라이터니까 그건 하이로 유지를 하는 거고,
P셀은 어드레스에서 셀렉션 된 게 이렇게 되는 거고, enable도 마지막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이라는 얘기하고, 데이터는 write니까 어드레스하고 같은 시점에 드라이브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딜레이나 웨이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레디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에 뭐 바이트 이네이블이나 뭐 사이즈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려주는 스테이터스 하는 방법이 없다. 초기 버전. 없는 대신에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로파워 모드란 뭐 그런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어드레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꾸고 계속 그냥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클락을 뭐 공급을 안 하거나 또는 신호의 변화를 최소화함으로 해서 파워를 적게 먹게 한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암바 2.0에 해당되는 APB였고요. 암바 3의 경우는 ready하고 error 이 신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슬레이브가 리스판스도 하고 내가 좀 지금 일하기가 좀 바쁘니까 좀 이따 합시다 이런 의미로 ready를 띄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ready를 0으로 하면은 한 사이클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원래 한 사이클, 두 사이클 만에 끝났어야 되는데 요때 ready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ready가 안 됐다고 알려주면은 두 사이클이 지금 지연되고 두 사이클이 지연되어서 이 두 개를 딱 빼면은 요 사이클 하나, 요 사이클 하나, 두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요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지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잘 안 쓰긴 합니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보통 디자인을 하니까. 에러가 있으면은 요 에러, ready가 1로 갈 때 이게 1이냐 제로이냐 1이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버스 프로토콜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버스를 써서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 아키텍트가 이 버스 에러가 생기면은 얘를 뭐 어떻게 처리할까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정의를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아까 AXI 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일하게 뭐 디코드 에러라든가 무슨 뭐 슬레이브 에러 이런 걸 리포트를 해주는데 그 리포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스펙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면서 그 해당되는 블락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해서 뭐 리트라이를 하든지 뭐 리트라이를 두 번 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 뭐 CPU한테 뭐 인터럽트를 걸어가지고 뭔가 처리하도록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시스템 디자인을 해놔야 됩니다. 4점대에 가면은 이 프로텍션이 들어가고요. 스트로브가 들어갑니다. 프로텍션은 뭐 조금 더 살펴보고 스트로브는 어느 바이트가 이네이블 된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텍션은 많이 본 거네요. 프리빌리지, 노멀, 뭐 non-secure, secure, instruction 데이터 이런 것들이 실리도록 하고 있고요. 스트로브는 역시 예를 들어 4바이트짜리다 그러면 어느 바이트가 내가 지금 쓰는 거다 이런 걸 알려주도록 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이건 이제 타이밍도를 제가 보려고 그린 거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쪽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리드이고 이게 라이트네요. 라이트이고 요게 리드인데 여기 AW 잘못 썼습니다. A 리드인데 요 리드 해당되는 여기 라이트 해당되는 서로 이제 어떤 코잘리티 즉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그린 거고요. 이 번호를 쭉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 암바 초기 버전의 스펙 그리고 APB 후속 버전에 대한 스펙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정리한 거다.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APB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APB 예스 뭐니까 저기 브릿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뭔가 지금 채팅방에 뭐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뭐 이거 얘기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예, 모델심이 있었다 그러네. 제가 빼지 않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예, 다음은 이제 AXI도 알고 APB도 알았으니까
아까 봤듯이 메인 버스에 EXI 버스에다가 APB를 연결하기 위한 브릿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구성인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BFM 만들고 메모리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AXI도 하나 만들어서 붙여봤는데 이번에는 APB 메모리를 붙여서 브릿지를 붙여서 AXI 프로토콜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AXI 갔다가 APB로 가는 이런 액세스 하는 걸 위해서 요걸 하나 만들어 보자. 근데 요걸 테스트 해야 되니까 이걸 만들고 요건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BFM이 AXI로 액세스하면은 APB가 되어서 액세스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네요. AXI to APB SN, N이라고 했는데 이 N은 뭐냐 하면은 슬레이브 개수입니다. 뭐 하나짜리가 될지 두 개짜리가 될지. 그러니까 APB를 몇 개를 붙일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은 AXI가 될 것이고요. 이쪽은 APB가 되는 거죠. 이 n의 개수에 따라서 이 셀렉션하고 R 데이터가 이제 몇 개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APB의 버전에 따라 가지고 레디나 뭐 에러라든가 뭐 스트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또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오전 시간에 뭐 크리스탈을 이걸 쓰고 저걸 쓰고 해가지고 뭐 아싱크하니 싱크하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AXI의 경우는 A 클락이라는 걸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상 이제 시스템 버스니까 뭐 좀 주파수가 높겠죠. 요즘 뭐 FPGA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은 한 250메가 내지는 500메가 이렇게 쓰고요. 쉬고의 경우는 기가헤르츠까지 갈 것이고. 근데 APB는 그 해당되는 프리프랄이 그렇게 빨리 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수 킬로헤르츠 내지는 수십 메가헤르츠 이런 수준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서로 다른 클락으로 동작하는 디자인이 내부에 공존하게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동기화를 시키느냐 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책은 중간에 플립플랍을 넣어서 클락 싱크로니제이션을 하면 되더라. 멀티 플립플랍 클락 싱크로니제이션을 하면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기법을 여기 한번 써보자.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한쪽은 AXI 인터페이스이고요. 다른 쪽은 APB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리셋은 같이 썼는데 사실은 A 클락에 동기돼서는 리셋 따로 있고 이 APB 클락에 동기되는 클락 리셋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일단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여기서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APB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의 경우는 AXI to APB 슬레이브 O, 슬레이브 5개를 지원하는 브릿지. 그리고 각 슬레이브가 어떤 어드레스에 할당된다라고 파라메타를 만들어 놔서 나중에 AXI to APB 이 브릿지를 인스탄스 할 때 이 파라메타 값을 바꿈으로 해서 각각의 블락들의 스타팅 어드레스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AXI 버스 핀들이 쭉 있겠죠, 포트로. 내부적으로 아까 AXI 인터페이스 하나 어디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느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설계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니까 요거 설계하고 요거 설계해서 두 개를 엮어서 묶으면은 브릿지가 된다. 첫 번째 게 첫 번째 게 요건 거죠. AXI 인터페이스. AXI를 받아서 요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AXI 신호를 받아서 요 신호를 만들어요. 요 신호를 받아서 APB 신호를 만드는 놈이 필요하겠죠? 요 신호를 받아서 APB 신호를 만드는 요거.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여기 그 뭐 리퀘스트하고 커널리지라는 개념을 써서 뭐 어떻게 설계를 했는데 이제 나머지 핀들은 뭐 여러 비트이지만 이걸 다 동기화하지 않고요. 요거만 동기화해서 멀티플립플하고 서로 그 클락 싱크로니제이션을 구현하고 그걸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메이커가 있고 쭉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 시뮬레이션 되었다. 그래서 이쪽이
그 AXI에 해당되는 신호핀들이 쭉 있고요. 여기 APB가 어떻게 동작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컴파일 에러가 나거나 이렇게 했다면은 뭐 당연히 코드 어딘가에 잘못되었을 테니까 코드를 디버깅 하겠죠. 그런데 컴파일 되고 시뮬레이션은 됐는데 시뮬레이션은 끝나지 않는다든가 뭐 액세스를 했는데 액세스가 엉뚱한 값을 리턴한다든가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러겠죠? 신호를 보고 어떤 신호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APB에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거 정말 제대로 된 동작을 했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디버깅 하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그 첫째 세션에서 했던 BFM AXI 타스크를 그대로 쓸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그 실제로 돌려보는 걸 이렇게 쭉 해보는 거죠. 여기도 뭔가 비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우리 그 슬라이드에 AXI2APB 여기 있을 겁니다. AXI2APB 거기에 뭐 여기는 제가 지금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어쨌든 벤치에 볼까요? 벤치에 다 있네요. 다 있고 디자인에도 뭔가 다 있는 것 같고 요건 MEM APB4는 APB 버전 4를 지원하는 APB 메모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봤던 그 AXI2 APB에 해당되는 블락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은 CM 디렉토리에서 이제 요걸 구동해서 돌리고 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빠진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빠진 게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직접 여기에 요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달된 코드하고 동일한 걸 거고요. CM에 가서 여기 그게 빠졌겠네. 네, 일단 한번 돌려보죠. 무슨 에러가 나는지. 동시에 여러 개를 공유를 할 수가 없는가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뭐가 없다고 나와요. 이렇게 BFM AXI가 없대는 등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인크루드가 없대는 등. 요거는 결국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준비돼야 될 거를 안 갖다 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까 이거 뭐 없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걸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우리의 경우는 이미 제가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한 게 있잖아요. BFM AXI 타스크에 벤치에 아마 요거겠죠. 요거 이걸 카피를 해서 말하자면은 여기 있는 아니구나 타스크는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AXI2 APB sim 클린업을 하면은 불필요한 거 지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보이시겠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하,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네. 아까 일어났던 게 이제 지나가서 뭔가가 됩니다. 혹시 뭐가 잘 안 되면은 위쪽에 그 에러 메시지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뭐가 없다거나 이런 디렉토리가 안 맞대든가 이런 게 아마 거의 모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일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어딘가 패스를 잘못 알려줬다든가 이런 거니까 그걸 이렇게 잘 조정하면은 될 겁니다. 시뮬레이션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끝나질 않지? 예, 이래서 뭔가 모르지만 뭐 시뮬레이션이 되었다 뭐 이렇게
같네요. 그리고 나서 그게 되면은 이제 요 run gtk 이거를 돌리면은 좀 이상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화면 공유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슬라이드로 가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뭐 리바도가 설치 안 돼 있으면 조금 뭐 할 수가 없을 거고 설치되었다고 해도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럴 텐데 배치 파일이 실행이 안 된다. 뭐 에러 메시지를 올려봐 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전에 이제 APB 버스에 저기 뭐냐 APB 버스에 브릿지 연결해가지고 메모리 간단하게 연결했는데요. 이 UART를 연결했으면 하는 프로젝트를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넣기는. 근데 이게 좀 해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예, 어쨌든 이번 강좌가 그래도 강조하는 바가 버스 시스템에 연결되었던 것들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긴 한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누가 뭐 안 된다는 거 하나 올렸는데 어떻게 보나? PNG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화면. 예, 어느 분이 저기 안 된다는 화면을 하나 보낸 게 있어가지고 그거 제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오픈이 안 되네. 예, 이런 게 또 이제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서 지금 뭔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X 일레보레이션인 X심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툴을 깔았다는 전제입니다. 툴을 안 깔았으면 당연히 없는 것이고 깔았다면은 패스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봅시다. 그 전달된 준비 문서 준비 문서에 보면은 아래쪽에 설치 확인인가? 뭐 아무튼 봅시다. 여기 설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치를 쭉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비바도 웹팩을 설치를 쭉 했을 텐데 쭉 하고 나면은 요걸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에러 메시지에서 X elaboration이라는 명령어가 없다고 그러는데 없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는 얘기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시스템 베릴로그의 패스 함수에다가 시스템 베리어블의 패스 함수에 요 두 개를 넣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윈도우가 얘는 윈도우 7인가요? 잘 모르겠네. 이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저기 여러분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설정.
시스템. 고급 시스템. 시스템 보면 이제 고급 이런 거, 요 시스템 속성에 고급 이렇게 있고 환경 변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 변수를 이거는 뭐가 안 되는 건가? 이거 안 보이나요? 안 보이겠네. 안 봐나면 어쨌든 이게 안 보이시 이상하다. 봅시다. 원래 안 되게 되는가?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거기에 시스템 속성에 환경 변수를 바꾸는 메뉴가 있는데 그게 모든 창이 보이죠? 아닌가? 이거 보이나요? 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말로 합시다. 어쨌든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 컨트롤 판넬에 시스템, 어드밴스드 시스템 세팅의 environment variable에 가셔서 거기에 path라는 거를 설정해서 요거 두 개가 들어가야 돼. 우리 아래쪽 이런 것도 들어가야 돼.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뭐 구글링을 좀 하든지 좀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여기에서 요 파일 있잖아요. 요거 이거 안 보이나요? 지금 화면 공유. 예, 여기 그 DOC 파일에 보면은 요 사이트를 제가 적어놨는데 요게 이제 비바도 웹 패키지 설치해서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대한 걸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아래쪽 내용이 뭐 똑같을 거예요, 거의. 아마 버전이 다를 뿐이고 아마 그럴 텐데. 그 정도로 합시다. 네. 예, 유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화면 정리를 좀 하느라고 몇 가지를 지우고 있어서 그렇고요. 네, 됐습니다. 자, 유아트에 대한 걸 조금 빨리 진행을 하죠. 뭘 할 거냐면 이걸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SOC 프로젝트 하나 했는데 이제 우리가 유아트를 좀 만들어서 IP화해서 APB에 좀 붙이자. 근데 APB는 버스 브릿지를 통해서 AX와 연결이 되어 있고 유아트 역할은 바깥쪽에 시리얼 통신하는 뭐 그런 컨트롤러이죠. 유니버셜 아싱크로너스 여기 보면은 어디 갔습니까? 예, 유아트 유니버셜 아싱크로너스 리시브 앤 트랜스미터 이런 건데 이게 요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통상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여기 RS232C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기 앞서가지고, 이거를 만들는데, 기능을 어떻게 검증하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설계하기 전에. 그러겠죠? 뭐 만들면 뭐합니까? 잘 안 되면은 고생만 하는 거니까. 하지 않으려면은, 문제가 있는 걸 쉽게 찾아내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런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UART를 이렇게 하나 디자인하고, UART의 바깥쪽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요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델이 요 TQI고요. 우리가 설계할 거는 이거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APB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됐는데 뭐 간단하게 하려면은 APB 타스크, AXI 타스크 대신에 APB 타스크를 이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는 디바이스의 모델,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할 것, 그리고 버스 브릿지, BFM, AXI BFM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더 나가서는 실제로 UART라고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바깥쪽에 뭔가 이렇게 텍스트를 입출력하려면은 C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를 이렇게 FPGA에 넣어서 실제로 합성도 하고 브릿지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것까지는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는 실제 이제 프로세스를 뭐 암코어를 넣고 버스가 있고 우리가 만든 UART까지 넣어가지고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시스템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시스템이 더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실제로 만들어 쓰는 것이 최종 목표일 텐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일단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은 가지고 있어야 얘기가 될 겁니다. 그걸 시간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RTL 디자인을 합니다. RTL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겠죠? 지금 요걸 우리가 주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IP까지 연동해가지고 시스템 레벨에서 도는지도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타스크를 이용해서 좀 복잡한 시뮬레이션 하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에서 돌아갈 C 프로그램 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시뮬레이션도 하고 합성도 해서 FPGA에 넣어서 FPGA와 같이 돌려보고 PNR 해서 실제로 디버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디자인의 기본 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간단한 IP 설계하는 것도 이 정도는 사실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게 이제 이렇게 매핑이 된다는 거예요. 요 왼쪽에 있는 요 디자인 플로우가 우리의 검정 환경에 어떤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UART가 뭐냐? UART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AXI라는 실체가 없는 뭔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규격이 있었잖아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읽기 할 때는 무슨 신호를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살펴봤는데 UART라는 것은 그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게 요겁니다. RS232C 프로토콜. 요 규약을 하드웨어로 만들면은 그게 이제 UART가 되는 거죠. RS232C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리얼 통신을 할 때 쓰는 건데요. 양방향으로 있습니다. TX, 이 입장에서는 TX, 그리고 이쪽에서 TX 하면 이쪽은 RX가 되겠죠. 신호 두 개가 있고요. 그 신호선에 이 비트 단위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 신호, 그리고 통상 이제 8비트 캐릭터 단위의 정보가 전달이 되고, 페리티, 뭐, 스탑,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싱크로노스 하다고 되어 있는 아싱크로노스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요 데이터 패킷하고, 요 데이터 패킷은
얼마만큼 끼워져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아시크로노스 한 거고요. 여기서 보내는 클락과 여기서 보내는 클락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스크로노스 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프로토콜을 하드웨어로 만드는 것이 UART입니다. 쭉 써놨고요. 여기가 있는 것이고요. UART도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복잡하죠.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다양한 걸 사실은 지원합니다.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뭐 실제로 UART가 실제로 바깥쪽에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신호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칩을 만들면 칩에서 나오는 신호 레벨이 좀 낮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1.8V, 뭐 작게는 0.몇 V까지 드라이브 하고, 바깥쪽은 5V나 뭐 3.3V, 12V 뭐 이런 거 쓰니까 볼테이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라인 드라이브를 쓰는데 어쨌든 해당되는 외부 신호는 여기는 15V부터 마이너스 15V까지 1과 0가 차지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이게 이제 라인을 타고 이렇게 1, 0가 전달이 되면은 통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스타트 있고 데이터 보내고 뭐 캐리티 받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건 시간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간 겁니다. 통상적으로 하이 레벨을 유지하다가 떨어지면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비트는 일단 스타트 시그널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데이터 그리고 페리티 비트를 붙이느냐 그리고 다음 패킷하고의 간격을 위해서 한 비트 또는 두 비트를 스탑 비트로 씁니다. 근데 이게 이런 포맷일 수도 있겠고 이런 포맷일 수도 있겠고 이런 포맷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RS232C에서 정의하는 프로토콜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UART를 만들 때 이러한 모양의 신호까지를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8만 얘기했는데 8비트도 있고요. 뭐 7비트도 있고 페리티도 이번 이네이블 페리티를 쓸지 안 쓸지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페리티를 쓴다면 이게 이번 페리티를 쓸지 뭐 오드 페리티를 쓸지 스탑 비트도 1비트로 할지 2비트로 할지 또 경우에 또 1.5비트 하는 것도 있는데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버스만 가지고 설계가 안 되니까 알아야 되는 것도 이해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보드레이트. 보드레이트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가는데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빨리 보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보내느냐를 결정하는 게 보드레이트 되겠습니다. BPS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죠. 보드레이트 다르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서로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동작합니다.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는 이제 패러럴하게 데이터를 읽고 쓰기를 할 텐데 UART는 시리얼하게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받아서 시리얼라이즈해서 밖으로 보내거나 받는데 볼테이지 레벨이 다르니까 레벨 시프트를 써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겠죠. 보내고 UART를 통해서 시리얼라이즈 돼서 보내주고 받아서 다시 패러럴라이즈해서 프로세스가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사는 사실은 이 프로세스하고 붙어있는 버스하고 이 UART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버스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UART 안에 레지스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요런 레지스터리 하드웨어에 있고 요 레지스터들을 버스를 통해서 읽고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UART의 경우 이제 안쪽에 APB 버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그 코어를 움직이느냐 뭐 그런 그림을 그린 건데 기억을 하겠죠. 오늘 얘기한 거니까 아까 저기 BFM 설명하면서 SSRAM 컨트롤을 설계하는 예를 가지고 타스크를 설명했잖아요. 타스크 베이스드 BFM을. 그때 한쪽은 버스 인터페이스 담당하는 블락이 있고 다른 한쪽은 실제로 SSRAM의 그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뭐 이런 걸 그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APB, 한쪽은 이 코어가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인터페이스가 하고 여기 안에는 레지스트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뭐 UART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UART라고 그러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걸 왜 언급을 하냐 하면은
이 레지스터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결국은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은 프로세스에서 돌아가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바뀌어야 되느냐 안 바뀌어야 되느냐와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레지스터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UART가 과거로부터 계속 써왔기 때문에 IP를 만들 때 이 과거로부터 쏘던 그 UART의 내부 구조하고 동일하게 레지스터 관점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왜 안 써놨지? 여기 있네. 그 내셔널 세미컨덕터 16550A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와 동일하게 이제 RTL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따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개념이겠습니다. 어쨌든 UART가 이렇게 내부 레지스터가 있어요. 많이 있고요. 따로 추가로 설명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비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제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드 레이트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UART를 설계했다고 칩시다. 그럼 테스트 해야 되잖아. 아까 뭐 BFM에다가 테스트 시나리오 넣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개념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자세히는 안 했지만 내부 레지스터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그리고 UART를 통해서 어떤 그 캐릭터 정보를 보내고 싶으면 또 이렇게 동작을 시켜야 되고 UART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으려면 이렇게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그거죠. 여기 네모 박스가 리드니 뭐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결국은 UART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APB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APB 리드, 이게 APB 라이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연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은 UART가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의 그 집합인데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제어하고 이렇게 제어하고 이렇게 제어하면은 된다. 이니셜라이저는 이렇게 하고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렇게 하고 받을 때는 이렇게 한다. 이거 C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C가 실제 하드웨어에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C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프린트F니 뭐 스캔F를 통해 가지고 키보드에서 이렇게 타이핑하거나 하는 걸 입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보가 최종적으로는 UART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받을 텐데 그 중간에 일종의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시키고 캐릭터를 보낼 때 받을 때라는 코드가 이제 돌게 되는 거죠. 이건 프로세서 도너 프로그램이고요. 그게 APB 리드라이트로 바뀌어져 가지고 암바 버스를 통해서 APB를 통해서 여기 있는 레지스터, 컨트롤 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읽고 쓰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여기서부터는 하드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는 이걸 돌리고요. 여기서는 아까 보셨던 APB 버스 오퍼레이션을 버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계하게 데이터가 나가거나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디렉토리 좀 복잡한데 뭐 실습을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대충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만 잠깐 보고 쉬도록 하죠. 이렇게 BFM 만들고 UART를 통해서 이제 뭔가 동작시키는 걸 한다. 그런 거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추상화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BFM 알고 있는 거고 AXI 리더 타스크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BFM AXI 타스크라는 걸 가지고 아까 메모리 테스트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AXI to APB 브릿지를 만들었죠. 5개짜리. 그 중에 하나를 UART를 연결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설계를 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 캐릭터를 읽거나 쓰는 식으로 동작하는 behavioral 모델을 하나 만들어 TTY, 뭐 텍스트 터미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는 겁니다. 요걸 탑으로 묶어서 동작을 시키는데 얘는 그냥 단순히 읽고 쓰기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UART 타스크라고 하는 한 단계 높은 타스크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 타스크는 UART를 이니셜라이즈해 UART를 통해서 캐릭터를 보내고 싶어, UART로부터 캐릭터를 받고 싶어 이런 타스크를 만들고 이 타스크 안에 들다 보면은 읽고 쓰기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서 해결이 되고, 그래서 AXI 버스로 버스 프로토콜대로 신호가 구동이 되면은 브릿지가 APB를 액세스해서 신호를 보내고 받고 해서 동작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요 TTY 모델은 그 비헤비럴 모델이라고 해서 합성 가능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 하면 돼요.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1에서 0으로 떨어졌을 때 중간값마다 샘플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1인지 0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시간적으로 이 보드 레이트를 가지고 합니다. 이 보드 레이트 있잖아요. 보드 레이트이 그 1초에 몇 개의 신보를 보내느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역수를 취하면은 요 한 비트가 차지하는 시간이 되니까 내려갔을 때부터 1.5 1씩 시간을 지연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샘플링해서 해당되는 걸 ASCII 코드로 출력하면은 TTY가 됩니다. 그렇게 디자인했고요. UART 타스크는 APB 리드라이트를 여기는 AX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APB 리드라이트가 있고 리드라이트를 이용해서 타스크가 이니셜라이즈 아까 봤던 그 플로우 차트잖아요. 플로우 차트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는 읽고 쓰기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읽고 쓰기가 요거에 의해서 실제 버스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니까 캐릭터를 보낼 때 또 받을 때 아까 본 그 플로우 차트대로 읽고 쓰고 이렇게 하면 돼요. 리드 타스크 있고요. 라이트 타스크 있고 이건 많이 봤던 거죠. 우리 많이 봤던 거죠. 리드 타스크, 라이트 타스크고 AXI 그걸 묶어서 전체를 돌리면은 시뮬레이션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걸 한번 뒤쪽 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좀 생략하고요. 우선 내용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